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동태적 총수요 곡선에 기반해 통화정책 반응 곡선을 유도하고 동태적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화정책 반응 곡선과 필립스 곡선으로 다시 구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 통화정책 반응 곡선과 필립스 곡선을 이용한 동태적 거시균형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말미에 설명했듯이 균형은 통화정책 반응 곡선과 필립스 곡선이 만나는 F에서 일어납니다. 통화정책 반응 곡선의 기울기는 테일러 준칙의 식에서 산출량 갭 반응계수 D를 인플레이션 갭 반응계수 A로 나눈 값에 의존합니다. 두 계수값의 비율이 클수록 기울기는 증가하며 반대로 작을수록 기울기는 감소합니다. 여기서 균형 F는 장기 균형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목표 인플레이션과 같고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 지출과 같은 독립적 지출이 증가에 따른 정의 총수요 충격이 일어났다고 가정합니다. 정의 총수요 충격은 통화정책 반응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하는데 그 이동폭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두 계수값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이때 새로운 통화정책 반응 곡선과 필립스 곡선이 만나는 2로 균형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기 균형입니다. 예측의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충격이 지속될 때 필립스 곡선은 상방 이동하게 되고 충격이 사라질 때 경제는 장기 균형 F로 복귀합니다. 여기서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에 이르는 동태적 과정은 기대 유형, 그리고 불안정 경쟁과 메뉴 비용 등 거래 비용의 존재에 따른 시장 실패에 의존하게 됩니다. 한편 오른편 그림과 같이 그 충격이 충분히 예상되었다면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해 단지 인플레이션만 높아지게 됩니다. 제3강에서 든 예와 같이 산출량 반응 계수값은 같으나 인플레이션 반응 계수값 A1이 A2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정의 총수요 충격은 통화정책 반응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하며 두 곡선의 수평 이동폭은 같으나 수직 이동폭은 인플레이션 반응 계수값이 보다 작은 A2일 때 더 큽니다. 균형은 통화정책 반응 곡선과 필립스 곡선이 만나는 E1과 E2에서 각각 일어납니다. 여기서 테일러 준칙의 함의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총수요 충격에 대응해 어떤 정책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즉 산출량 반응 계수값과 인플레이션 반응 계수값이 모두 0이라면 균형은 E2 북서쪽의 필립스 곡선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만 테일러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은 총수요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량 반응 계수값은 같으나 인플레이션 반응 계수값이 다른 두 균형을 비교하자면 인플레이션 반응 계수값이 더 큰 A1에서의 균형 E1은 E2보다 인플레이션 갭만 작은 것이 아니며 실업률 갭도 작습니다. 한편 이 슬라이드에서는 인플레이션 갭 반응 계수값은 같으나 산출량 갭 반응 계수값이 다른 두 테일러 준칙의 식이 반영된 경우입니다. 두 통화정책 반응 곡선의 수직 이동폭은 동일한 인플레이션 갭 반응 계수값을 가정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수평 이동폭은 산출량 갭 반응 계수값이 더 큰 D1의 통화정책 반응 곡선이 더 작습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출량 갭 반응 계수값이 더 큰 균형 E1이 E2보다 실업률 갭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갭도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더 큰 산출량 반응 계수값이 더 작은 인플레이션 갭을, 더 큰 인플레이션 반응 계수값이 더 작은 실업률 갭을 동반합니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갭에 더 반응하든지 아니면 산출량 갭에 더 반응하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경기 역행적 속성을 가지는 데서 비롯합니다. 이와 같은 성질은 인플레이션 갭을 0으로 하는 통화정책과 실업률 갭을 0으로 하는 극단적인 두 통화정책을 비교하면 뚜렷이 드러납니다. 인플레이션 갭을 0으로 하는 통화정책 하에서 통화정책 반응 곡선은 수평이 됩니다. 한편 실업률 갭을 0으로 하는 통화정책 하에서 통화정책 반응 곡선은 수직이 됩니다.
이때 총수요 충격은 두 곡선의 자리매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총수요 충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두 통화정책은 같은 장기 균형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공급 충격은 통화정책의 경기 역행적 속성이 다른 함의를 가지게 합니다. 부의 공급 충격이 일어나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작은 통화정책 반응 곡선은 기울기가 큰 통화정책 반응 곡선에 비해 실업률 갭보다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갭을 더 중시합니다. 두 균형 가운데 E1은 E2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은 대신 실업률은 높습니다. 그것은 정책 목표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갭과 실업률 갭에 대한 통화 당국의 선호가 상방 이동한 필립스 곡선상에 위치한 균형에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선택에 따른 상충 관계가 일어났습니다. 총수요 충격에 따른 균형은 물가와 고용에 대한 중앙은행의 선호보다는 경기 역행성의 정도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총공급 충격은 물가와 고용에 대한 통화당국의 선호 관계가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IMF에 따르면 2020년 물가 안정 목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모두 43개 회원국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9개 EU 회원국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이 유일하게 물가 안정만을 통화정책 목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것입니다. 한편 총공급 충격의 파급 효과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에도 의존합니다.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부의 공급 충격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는 더 큽니다. 그 이유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인플레이션 1%를 낮출 때 늘어날 실업률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한편으로는 글로벌 공급 사슬을 망가뜨렸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나라에서 초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막대한 재정 지출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와 같은 코비드19 팬데믹 경제는 공급 사슬의 와해로 인해 공급적 요인에서 부의 충격이 일어나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하고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정의 총수요 충격이 일어나 통화정책 반응 곡선은 좌측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에서 중앙은행은 공급적 요인에서 애로가 지속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필립스 곡선의 식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식의 두 번째 항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세 번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없었더라면 균형은 이 다시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물가와 고용 가운데 어느 것을 잡을 것인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어난 총수요를 얼마나 제어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도 일어날 때 통화당국은 물가와 고용 가운데 어느 것을 취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갭을 더 중시할 때 통화정책 반응 곡선의 기울기는 낮아져 균형 2의 남동쪽에 위치한 필립스 곡선의 한 점에서 일어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대신 고용이 악화됩니다. 한편 실업률 갭을 더 중시할 때 균형은 2의 북서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만큼 고용이 안정되나 대신 인플레이션을 희생해야 합니다. 어쩌면 중앙은행으로서는 고용이 물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경우 필립스 곡선의 첫째 항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높아질 가능성입니다. 그림표는 5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 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된 연간 기대 인플레이션을 팬데믹 직전 2020년 1월 초부터 2021년 11월 초 기간 동안 플롯한 것입니다. 2021년 여름 한때 주춤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만큼 필립스 곡선은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통화당국은 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는 새 고전학파의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은 손쉽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경제 주체들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합리적 기대보다는 정적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